네, 그러면 1주차 3차 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이제 그림은 그 여러 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어, 종국적으로는 치료 목표를 도출하는, 결국 치료 목표는 누구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 특성, 네, 특성을 파악해서 치료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데, 대상의 특성은 특히 뭐 언어적 검사, 그 다음에 관찰,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관찰도 뭐 치료사 관찰, 뭐 관찰 사항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학생이면 담임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뭐 배우자, 자녀가 보는 부모님, 뭐 등등등 여러 상황의 대상들이 보는 특정 내담자의 특성, 즉 속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비언어적인 표현 중에 그림이라고 하는 이 투사적 검사를 통해서 결국엔 치료 목표를 수립하는 거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림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 안에 무엇이 있느냐? 결국 그림 안에는 대상이 있을 거고, 대상은 결국 오브제죠. 예, 오브제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상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상징은 대략 비슷하지만 지난 차시에 설명드렸듯이 각각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을 비언어적인 표현인 그림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 목표를 세울 수 있겠다. 뭐 예를 하나 들면 내담자가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불안한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관찰사항에 보면 이제 폭력성이 좀 많이 나오게 돼요. 폭력성, 뭐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뭐 친구 있겠죠? 예, 또래 관계가 좀 안 좋은데 그게 폭력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사실 그 폭력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본다면, 하나의 예입니다. 폭력성이라고 하는 걸 본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불안이랑 연결돼 있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 우리가 정서적 불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뭐 분리 불안이라든지 뭐 유기 불안이라든지 유기 불안은 뭐 여러분 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학생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버리는 것. 양육간에 어, 그 부모님으로부터 주부양자로부터 이제 버림을 당했다.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 내재가 돼 있어서 결국 이런 버림은 또 다른 버림으로, 아니면 또 다른 불안으로 나오게 돼요. 결국 사회에 나갔을 때 대인관계에서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또 버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친구가 나랑 사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가지 않을까, 뭐 연애관계에 있는데 저 남자가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 과도한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불안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자기 방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 방어나 자기 검열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표출되는 게 어떻게 표출되냐면 이 폭력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 일반적인 그 친구 관계, 또래 관계에서는 평이한 뭐 이야기도 이 버림을 경험했던 아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또 버리는 거야? 해서 그 과도한 불안이 결국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불안이 폭력으로 도출돼요. 그러면 폭력성을 보이는 아이를 볼 때, 아, 이 아이가 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언어적인 거,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거, 뭐 둘 다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문제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폭력성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저 안쪽이죠. 이 안쪽, 쭉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예,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겠죠. 이게 표현이 되지가 않죠. 왜냐, 폭력성으로 이 버림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굉장히 뭐 욕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언어가 거칠다거나 부적응 행동을 또 보인다거나 이런 이제 적응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 언어적인 것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표면적 이제 표면으로 나와 있는 이런 폭력성만 보면 그 아이를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심리 검사지나 뭐 등등의 검사를 하지만 결국 이제 그림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폭력성이 뭐 나오겠지 하고 보면 또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국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불안이 분리불안, 이 유기불안이 이 그림에 나오겠죠. 그죠?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부적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그 뭐 해서는 안 될 말들 그리고 상처 주는 말들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림 안에는 그런 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 안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삭히는 아이들은 이제 그림에서 또 폭력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폭력성 하나로 예를 들었는데 이 폭력성에서 도출돼야 되는 것은 결국 이 내면적 불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안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걸 평가를 해서 뭘 세운다? 네, 치료 목표를 세울 수 있으니까 예, 치료 목표를 세우고 결국 우리가 전체 회기나 그 다음에 방향, 치료 방향 주로 이제 개입 방향이라고 하죠. 개입 방향이라든지 결국 이 방향을 또 다른 말로 뭐 중재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중재 전략, 그 다음에 세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겠죠. 결국 이런 그 대상자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이 대상의 특성에 맞춰서 결국 치료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언어적 검사라든지 아니면 관찰이라든지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종합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그림을 평가하고 결국 치료 목표를 세우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이 그림을 평가하는 거, 네, 그림을 평가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 부분만 배워서는 안 되고 이 그림에서 과연 어떻게 이 내담자를 통해서 나오는지 이 성격의 그 형성 이론들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치료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보시면요, 표가 이제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 그 구분해 보시면 그 세로 쪽 밑으로 보면 성격 이론 및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격 이론 및 성격 형성 이론 및 관점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과 대상관계와 뭐 현상학적 관점 여러 관점을 통해서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격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그림에 투사되는 것, 그 밑에 보시면 그림에 투사되는 것, 비언어적인 언어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에 보시면 정신분석 쪽에서 보면 억압된 것, 방어기제, 공격성, 성에너지 이런 게 그림에 나타나게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왼쪽 부분 제가 이제 다음 주 2주차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오늘은 네, 이번 차시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격의 이론 관점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그림 안에 결국 그 안에는 뭐 상징도 있고 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는 결국 내담자의 뭐가 들어간다? 네, 원트가 들어간다. 원트. 그게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뭐 억압된 방어기제, 공격성 이런 거에 들어갈 텐데 융의 또 입장에 따르면 집단 의식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 또 그 투사된 그림 검사 안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관계에서는 애착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들, 그 다음에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결국 이것은 이제 주관적 평가거든요. 예, 현상학적이라는 것이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주관적 관점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성격 형성 이론적 관점, 그 다음에 그림 검사에서 투사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의 평가, 어떤 걸 평가할 것인가. 그 그림 평가의 고려 요소 쭉 나오죠. 예, 이것도 제가 2주차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치료 목표를 세우는 거, 이제 이제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치료 목표 수립하는 거. 치료 목표 수립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 심리 진단의 과정이다. 결국 그림 검사 미술 심리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 뒤에 갖춰진 내담자의 특성, 내담자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그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성격 이론의 관점을 좀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이론 관점의 근거에서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세운다? 네, 치료 목표를 수립한다. 네, 이렇게 과정을 우선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자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쭉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 성격, 네, 여기 좀 너무 크게 나와서, 네. 첫 번째 요 과정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인데,
요 그림이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내담자의 그 요 부분,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각각의 심리적 이론, 그러니까 성격 형성 이론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된다.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차시까지 설명 쭉 된 것은 과정이 성격 이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투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림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고형 평가를 실시하고 본질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치료 목표를 세우는 거. 여기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투사되는 것, 그 다음에 그림을 평가하고, 그리고 뭘 세운다? 예, 치료 목표를 세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다 파악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프로이트 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3학년에 이제 올라가시면 상담 심리학이나 성격 심리학에서 그 성격 형성 이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배울 텐데요. 우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제 심리학 시간에 조금 배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크게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도 나와 있듯이 결정론이죠. 결정론 무엇이냐? 너는 이미 타고났다. 이미 3세 이전에 현재가 결정됐다. 그죠? 현재의 네 모습이 결정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정론인데, 결국 그 3세 이전에 형성된 너의 성격이 너를 지금 현재 너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드, 그리고 에고, 이고라고도 하고 에고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슈퍼 에고, 이렇게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예, 그 세 개의 자아인데요. 이 자아의 불균형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이제 불안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1차 시에 설명드렸었죠. 이 불안 어디에 있다고요? 네,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나라는 사람의 의식과 그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 지금 프로이트의 성격 형성 이론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안은 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무의식에 있는 건 뭐냐? 그 3세 이전에 억압받았던 것, 억압된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결국 이 경계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 이 경계선에는 전의식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네, 전의식이 있고, 그런데 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불안인데, 이 불안은 분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포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프로이트는 뭐냐? 예,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공격성, 이제 성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 안에 이렇게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상태가 성격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돌게 하는 것, 지금 역동을 일으키게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공격성과 뭐다? 예, 성에너지다.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 성격이 고착된다고 그랬죠. 고착이 돼서 결국 당신의 현재를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성격 형성 이론인데요. 결국 이 공격성과 성에너지가 결국 나를 움직이는 것이고 방어기제에 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 방어기제에 의해서 이 경계선 밑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는 그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국 그 무의식이 이제 의식화가 되기 전에 이제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막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뚫어지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꿈을 통해서 이 무의식이 의식화된다. 꿈을 통해서 무의식이 의식화된다. 결국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 꿈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 다시 얘기해서 내 안에 무의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무의식은 꿈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의식화된다. 근데 이 꿈은 그 상징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상징은 무의식에 의식화된 표상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어려워서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요 사이클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담자가 그림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를 그렸어요. 해를 그리고 여기 자신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해를 그렸다는 거. 뭐 간단히 해석하면 이 따뜻함을 바라는 거죠. 따뜻함. 아니면 뭐 밝음을 바랄 수가 있고, 그죠? 해는 따뜻함과 밝음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고도 하고 이게 꿈이라고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꿈에서 밝은 태양을 아니면 따뜻한 태양을 봤어요. 그러면 이 해라는 것은 결국 따뜻함이라고 아니면 밝음이라는 것으로 이제 발현된 거죠. 그죠? 그런데 요 사이클 있죠. 예, 꿈을 통해서 의식화된다. 상징을 통해서 의식화된다. 그러면 이 해라는 것은 결국 따뜻함이나 밝음을 뜻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 안에
해라고 하는 것 안에 결국 이 해가 일단 우리가 위장을 했어요. 변장을 했어요. 따뜻함으로 변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은 뭘까요?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 따뜻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뜻함을 바라는 걸로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이 해라는 것 밑에 잠재된 내용을 알아야 된다. 해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따뜻함을 바라는 것으로 위장해서 나왔다. 그럼 따뜻함을 바란다는 건 뭡니까? 결국 내가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우는 지금 따뜻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해가 나왔다는 것, 결국 따뜻함을 바란다는 것이죠. 현재는 어떻다? 네, 따뜻하지 않다. 그래서 보통은 해를 많이 표현하는 것은 따뜻함, 네, 정서적 따뜻함을, 정서적 온기를 바라기 위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버지를 원함, 즉 아빠의 부성을 많이 원하는 아이들에 의해서,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따뜻한 온기를 바라기 위해서 나의 그 원함이 그 변장을 해서 위장을 해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의식과 무의식의 그 구조 안에서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는 불안, 공포, 결국 내가 아버지를 원한다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고 공포일 수 있는데, 그것이 해라는 안전한 장치, 상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그 핵심 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 안에서 저희가 그림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네. 그림 안에 해가 나왔다는 것은 따뜻함을 바라는 것이다. 그럼 결국 어떻다? 지금 현재는 따뜻하지